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 차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증상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의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이 운전 중에요, 핸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디가 좀 이상이 있는 걸까요? 사실 주행 중에 핸들이 쏠리는 차를 운행하게 되면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네. 그럼 어깨에 통증이 와요.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네.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의 피로도가 빨리 오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핸들이 쏠리는 이유는 뭐냐면 타이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타이어의 코니스터라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타이어를 지지하고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로어 다이라든가 링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런 부품에 유격이 생기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차가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쏠리게 된다면 타이어를 먼저 좌우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얼라미터를 봐서 자동차 수리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자동 변속기 작동 고장 여부를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N에서 D를 넣었을 때의 충격도를 보는 거고요. N에서 R을 넣었을 때 또 충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아를 빨리빨리 넣었다 뺐다 할 때 충격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 시간에 충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에서 D나 N에서 R 넣을 때 이 시간 자체가 0.5초 안에 기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기아를 넣었는데 한참 있다 퉁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를 변속을 하는데 이제 1단, 2단, 3단, 4단 넘어갈 때마다 뭔가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네. 뭔가 어느 한 단에 툭 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이제 그쪽 단수에 클러치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승차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쇼크업 쇼버라고 하는데 네. 이걸 또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 있고 우리가 차를 움직여서 점검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육안으로 점검한 건 쇼컴 쇼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오일이 누유되고 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는 쇼바가 터졌다, 고장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안에 이제 고무 마운팅 같은 게 이제 망가져 갖고 요철 붙이를 때 두구덕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 고무 갈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왼쪽과 오른쪽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차를 정지 상태에서 딱 놔두고 에어 쇼바 같은 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보통 유압 쇼바라든가 가스 쇼바는 시동이 끈 상태에서 차를 상하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때 좌쪽과 운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쪽에는 무거운데 이쪽은 가볍다. 그럼 그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너 돌 때 바퀴의 움직임이 각도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그쪽에 쇼컴 쇼버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쇼컴 쇼버를 교환할 때는 말입니다. 하나만 교환하면 안 되고요. 네. 앞에를 교환하면 양쪽에 교환해 줘야 되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데 어느 한쪽에 고장 났잖아요. 그거만 달랑 갈게 되면 이쪽이 또 반대가 또 고장 나요. 번갈아 가면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쇼컴 쇼버 교환할 때는 좌우로 동시에 갈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군요. 네. 자, 만약에 이 매연이요,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다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둘 거예요?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한마디로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 인젝터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흡입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 막혔다. 한마디로 구멍이 작아졌다. 그래서 산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시커먼 전기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료의 관홍,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면 공기가 적어져서 이제 흡기 쪽에 카본이 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특히 디젤차가 많이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먼저 카본 청소해주고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도 똑같다면 연료 인젝터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이 전조등, 헤드램프라고 하죠. 이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밝았는데 내 차 한 3년 쓰고 나니까 자꾸 흐려지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전조등에 물이 자꾸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에 이제 차이가 생기면 습도가 생겨서 그 이제 반사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건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흐리다라고 하는 건 배선의 결함. 배선의 커렉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접촉 불량이 생긴다든가 어수선이 좋지 않다든가 이러면 전조등이 박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내 차의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